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어떤 식으로 합의서에 기재하는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을에게 준다고 하면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금 얼마를, 금 3천만 원을, 금 5천만 원을 언제까지 이를 지급하고, 날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 5%에서 10% 연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부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걸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를 특정하고 이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연체이자를 두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합의서에 기초해서 나중에 등기를 바로 재산분할 원인으로 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툼의 향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그대로에게 귀속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까지 끝나면 가끔은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또는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필요 없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도 마지막에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갑과 을은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향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협의 이혼을 한 이후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 이후에 2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위자료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지 10년이 되도록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지 않으면 이혼한 이후에 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새로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5항, 6항에 대해서 합의를 된 경우도 그렇고, 내지는 5항, 6항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항을 적어 놓으시는 것이 협의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항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더 많겠지만 한꺼번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혼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때마다 자세한 내용을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